안녕하십니까. 초대석 K 진행을 맡은 김미선입니다. 혹시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과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 바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의 뜻인데요. 그런데 사실 교육은 가장 확실한 복지인 동시에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유독 다른 부처에 비해 교육부 장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데요. 오늘 바로 그런 막중한 기대를 받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이주호 장관이 열어갈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 초대석 K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일단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이나 맡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네, 장관을 두 번이나 맡으셔서 어깨가 지금 더 훨씬 더 무겁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정말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기에 또 막중한 업무를 이제 맡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교육부 장관으로 현재 내세우고 계시는 게 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의 교육 방향이기도 합니다만, 네, 네, 네. 교육의 수요자인 어떻습니까? 학부모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아직은 조금 이게 무엇일까 네, 바라보는 네, 눈들이 네.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 교육은 당연히 모두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또 어린이들을 소외시키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실패자도 나오고 네. 낙오자도 나오고 네. 탈락자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말 21세기는 새로운 교육 방식 또 기술이 도입되면 네. 정말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거는 유엔의 그 오래된 또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상이죠. 교육계에서는. 이제 그걸 실현하겠다는 거고, 그게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잖아요. 맞춤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네. 붕어 방식 교육이 대표적으로 그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모두를 위한 교육이 진정하게 현실화되려면 맞춤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한 명 한 명한테 네. 딱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네.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정말 맞춤 교육하면 개별에 맞춰서 네. 진행하는 거에만 저희가 이제 생각이 되는 단어인데요. 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 혁신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춤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교육이 대표적으로 맞춤 교육이라고 맞습니다. 표방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 네. 영국의 기적학교들,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이었는데 그게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는 네, 거니까 정말 공교육 내에서 맞춤이 가능하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교육 기술, 교육 디바이스도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 기기가 있잖아요. 네네. 또 코스웨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은 AI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기술의 변화가 있고 또 다른 변화는 교사의 변화입니다. 네네. 교사가 정말 한 명 한 명을 맞춰서 하려면 네네. 그동안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네네. 지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짧은 네. 이제 슬로건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 아주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위해서 진짜 상당히 여러 부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맞습니다. 많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일단 네. 첫 번째가 되셔야 될 텐데 우리 교육부 장관 취임하시기 전부터 네, AI 네. 교육 굉장히 유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사로 유명하지 네, 네. 않으셨습니까? 아, 왜 그러셨는지 네. 좀 이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AI 교육과 에듀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장관직을 마치고 2015년에 이제 유엔의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는 국제기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커미션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 기구는 이제 한 30분 정도의 글로벌 리더들이 이제 네.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기구인데요. 네. 뭐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를 비롯해서 뭐 로렌스 서머스 뭐 같은 이제 노벨 수상자들도 많이 네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이대로의 이런 소위 이제 그 19세기 그 교육 가지고는 네. 21세기 아이들 못 가르친다. 이게 전 세계적인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했을 때 그때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에듀텍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기술을 이제 에듀의 네. 그 교육의 에듀와 기술의 테크를 네. 결합한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래서 뭐 AI든 메타버스든 새로운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접목을 하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접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이제 내가 평생 찾던 솔루션이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거기 국제 활동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고 네. 그 개념과 이제 그런 그걸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네. 베트남에서 먼저 실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아시아 교육 협회라고 네. 이제 그 한국에 그 설립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제가 장관으로 이제 다시 픽업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부서에서도 이제 계속 네네. 이쪽 방향을 일을 실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시대는 이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네, 이렇게 네. 됐는데요. 그렇다면 장관이 그 미래의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사항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이 부분 때문에 또 교육을 좀 준비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사실 뭐 디지털 시대가 사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았죠. 네. 이제 뭐 알파고가 다 하는 세상 뭐 사실 프로 기사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신적인 그런 그 많은 역량들도 네. 이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또 이제 알파고 이후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모든 답을 완벽하게 거의 하니까 네.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답을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양성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기계가 정신적인 일들도 많이 하니까 기계를 능가하는 더 인간적인 역량이 이제 키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질문을 하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역량들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온 거죠. 네, 예. 네, 네. 말씀만 들으면 정말 그 다채로운 네, 네. 이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위한 이 디지털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정말 꼭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올해 2월입니다.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도 또 하셨다고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위한 비전 네, 그리고 네. 핵심 가치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텍은 이제 정말 새로운 이제 디지털 시대 기술들이죠. 네. 뭐 디지털 기술이 뭐 AI부터 해서 메타버스까지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네. 그 인간적인 측면이 없으면 역량이 없으면 기계가 다 하는 세상에서 기계에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신기술도 잘 활용할 줄 알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한 거고 네네. 그럼 수업 시간에도 신기술을 이용하면 AI 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네. 실제로 지식 전달은 완벽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식 전달이 그 인간이 갖춰야 될 역량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지식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될
뭐 협력하고 창조하고 소통하고 또 비판적인 사고력도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인간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고 앞에서 이야기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는 답을 하지만 인간은 네.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역량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지금 모든 나라의 교육부 장관의 엄청난 이제 도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거를 2015년부터 쭉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 있다. 우리 그 교육부가 네. 이런 새로운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좀 대한민국을 가장 앞선 국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핵심 가치는 그렇다면 이제 사람 그리고 네. 기술 같이 결합된 이 모습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AI나 이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을 한다.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좀 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실 풍경을 저희가 어떻게 좀 상상을 해보면 네. 좋을까요? 저희가 2025년에 네. 세 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이제 정보 교과, 코딩 교과죠. 네네.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을 예로 들면 수학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수학 실력이 다 다릅니다. 네. 뭐 미적분까지 하는 애들이 있고 뭐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또 더 높은 수준까지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두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제 평균에 맞춰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면 네. 그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30명 어느 누구도 만족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AI 그 교과서가 있으면 네. AI 교과서는 학생들이 일단 교실을 풍경을 상상을 하면 이제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디지털 네. 디바이스가. 그게 이제 그 AI 교과서가 클라우드에 떠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클라우드에. 네, 네. 그러면 거기 접속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뭐 비싼 노트북을 필요도 없고 네. 간단한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 클라우드에 어. 접속할 수 있는 네. 디바이스가 아이들이 다 교실에서 있으면 거기 접속해 가지고 이제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수학 그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수학 디지털 교과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실력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AI는 몇 번 아이들이 클릭하는 것 딱 보면 알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에 맞춰 가지고 너는 미분 공부해, 너는 뭐 네. 다른 거 공부해 이렇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교실에서 30명이 있다면 30명이 다 다른 스크린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진짜 완전 맞춤 교육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선생님은 뭐 하냐고 물어보실 텐데 네, 네. 선생님은 오히려 좀 뒤로 빠지고 네.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 거는 지식 전달이니까 그건 하게 하고 선생님은 오히려 네.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게 한다거나 어. 아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네. 수학적인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이제 새로운 수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새로운 교육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거지 렉처를 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선생님들 역할이 180도 예, 예. 바뀌는 거죠. 네. 이 수용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환경이 좀 빨리 따라가야 아이들은 되겠지만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교사분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자기가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잖아요. 평소 하던 거를 그냥 네. 하는 거고 교실에서는 또 재밌게 이제 이제 소위 네, 하이터치를 네. 하는 거니까 좋은데 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갑자기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처럼 네. 전혀 다른 네, 네.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도 디지털 교육국을 신설했는데 네, 이 네. 디지털 교육국의 가장 어려운 미션은 교사 교육입니다. 뭐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뭐 새로운 코스웨어들 디바이스들을 학교 현장에 이제 갖추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교육을 하게 하느냐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교육부로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인 거죠. 예.
2월에 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도 또 밝히시면서 네, 박차를 네. 좀 또 가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한 내용하고 또 그 네. 추진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도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네. 대로 2025년까지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서 네. AI 디지털 교과서를 네. 이제 도입하는 거고요. 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사가 중요하니까 교사 연수를 이제 대규모로 하는데 네. 그걸 모든 교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음. 터치 교사단이라고 해서 네. 지금 하이터치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교사들은. 그래서 터치 교사단을 이제 일단 먼저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또 이제 다른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전에도 또 수업 시간이나 특히 방과 후 학교나 또 자유학기제 같을 때 그런 새로운 이제 AI 디지털 교육 그 기술을 활용하면 네네. 상당히 교실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정규 수업 교실부터 바꾸려면 쉽지 않은데 방과 후 학교는 새로운 걸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많이 새로운 시도를 할 거고 또 이제 자유학기제는 또 그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학기니까 네. 또 이제 그 자유학기 때도 학부모들이 제일 자유학기 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의 역량 평가 같은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AI 그 코스웨어들은 아이들 평가를 바로바로 해주니까 네네. 학부모님들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네. 이 정규 교실 이전에 네. 뭐 방과 후나 그 자유학기제나 이런 거에 먼저 지금 도입하는 거를 올해부터 시도를 하고요. 네. 이제 정규 교실에는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네, 여쭤보는 거지만 몇몇 과목에 이미 뭐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수학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유명하죠. 뭐 네. 칸 아카데미라든가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미 지금 이제 아이들 위해서 뭐 사용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은 대표적인 거고 또 영어도 요즘은 네. 그 AI가 영어 음성 인식을 완벽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기술이 있고 또 최근에 챗GPT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코딩을 다 해주거든요. 예, 사실은 명령어 몇 개만 해주면 그러니까 뭐 정보 교과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기술은 이미 다 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25년도에 새로 이제 도입하시는 AI 디지털 교과서하고 네. 기존의 교과서하고 좀 차이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 기존의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그 서책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맞춤형이 안 되죠. 그냥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과서가 이제 되는 거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때도 몇 페이지 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데 AI 교과서는 아이들마다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이겠어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AI 보조 교사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러면 30명 있는 교실 같으면 그 교사 한 분에 보조 교사가 30명 있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 교실은 훨씬 다르죠. 예. 네.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역할 변화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교사들의 그래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계시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교사 사회 자체도 달라진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툴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좀 교사들의 변화 어떻게 좀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교사들도 뭐 우리나라 교사들 역량이 너무 좋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미 적응을 하는 교사님들 많으시고요. 네네. 제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네. 또 그때 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디지털 원격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또 이제 도움이 좀, 도움이 네. 됐죠. 네네.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교사들은 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교대 4대 교수님들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대 4대가 그런 교과 네네. 학생들 교과목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좀 그런 쪽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교사가 앞으로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그렇게 교육 가야죠. 체제들을 네. 미리 이제 툴을 심어주셔야 되겠다. 네, 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자, 뭐 모든 것들을 이제 어쨌든 실현 가능하게끔 하시려면은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가 또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요. 선진적인 에듀테크의 그 개발에 대한 활성화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에듀테크의 활용, 뭐 개발이나 활성화,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그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이라고 했거든요. 민간이 하면 뭐 모든 게 다 사교육이고 우리는 공교육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교육만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소위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옛날에는 학습지라고 해서 했지만 요즘은 다 에듀텍을 가지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AI 튜터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일부만 하니까 지불할 수 있는 일부만 하니까 사실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그 소위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민간 협력이죠. 그러니까 네. 민관 협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그런 이제 에듀텍 회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교실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교육부도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새로운 변화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 강조해 주신 디지털 혁신, 네, 교육 네. 혁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듭니다. 네, 네. 교육부 혼자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예. 부처를 넘어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또 준비하고 예를 있습니까? 들어서 지금 클라우드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는 이제 과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랑 또 협력해서 네.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하이텍이 들어오지만 또 하이터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지금 마음껏 좀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 네.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체부 같이 좀 예체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네. 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뭐 야구협회, 뭐 축구협회 이렇게 MOU 체결해서 네. 방과 후에 좀 스포츠 선수들이 아이들 지도도 좀 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신기술로 이렇게 들어와서 학력이 이제 편하게 이제 이렇게 정진되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좀 사회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역량을 더 좀 키워줘야 되니까 그거는 꼭 그런 기존의 교과가 아니고 그 스포츠나 뭐 심지어 K-팝 뭐 네. K-팝 댄스 이런 네, 것들도 네. 되게 좋거든요. 네. 아이들이 너무 요즘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좀 강화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신 상담이라든가 또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네. 또 전문가들이 들어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가 훨씬 더 다양한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듀텍 회사들도 뭐 같이 협업해서 좋은 기술이 교실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런 이제 뭐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다양한 분야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할 기회를 제공을 네. 해야겠죠. 네. 다양한 기관과 전문진들이 함께 맞습니다. 협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학부모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안 드려보실 수가 네. 없는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우선은 뭐 디지털 기기가 이 학교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안전한가라는 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소위 뭐 디지털 리터러시, 네. 뭐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디지털 이 기기 또 디지털 컨텐츠를 네. 활용할 때, 꼭 이제 좀 그 윤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쉽게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고 디지털로 욕설을 할 수도 네, 있고 네, 네. 요즘은 뭐 사이버 폭력도 많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합니다. 그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을
디지털 공간에서 배려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서 디지털 교과서로 네네. 공부를 하게 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협업하고 이런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미래에 이제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그런 이제 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공간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작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실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윤리라든가 이런 네. 것과 함께 계속 좀 강조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네.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네. 나가야 되겠죠. 네. 네. 뭐 꼼꼼하게 뭐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계속해서 드는데요. 교육부 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교육국을 또 설립을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설립하신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예. 주력할 업무에 대해서도 또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사실 뭐 교육부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되니까 사실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디지털 교육국이라고 해서 만든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놀라더라고요. 네네. 근데 디지털 교육국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은 거죠. 뭐 실제로 나중에는 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디지털 교육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이제 우리 교육부 전체로 번져 네.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교육국의 업무가 있지만 또 우리 지금 이제 책임교육실이 있거든요. 그 책임교육실에서 이제 뭐 거기서 교과서도 담당하고 있고 네. 교원 연수도 담당하고 있고 그런 학교 정책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랑 디지털 교육국의 분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교육국에서 변화를 시작한 것이 일단 교육부 내에서 잘 이제 접목이 돼야 되고 예. 또 더 나가서는 교육청하고 협력해야 되고 네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사님들이 다 이제 그 디지털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일하시게 돼야 되니까 네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의 이제 출발점이지만 네네. 좀 그 기대가 큽니다. 네. 내부의 특징은 어떨까요? 저희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그래서 색채를 갖고 한번 와보시면 계십니까? 재밌는 게 저희가 완전히 구글 스페이스처럼 네. 작업 환경도 바꿨어요. 놀러 가도 됩니까?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이제 자기 책상이 없습니다. 오면 네. 그냥 이렇게 이제 편하게 예. 그 앉아서 하고 왜 자기 책상이 있으면 너무 자리를 네네.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칸막이도 없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네. 대신에 그런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카페도 있고 네네. 뭐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신세대 환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네. 저희가 뭐 보통 자유로운 이 스타트업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가면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한 거는 이게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 마지막은 조직의 그 변화거든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기술, 사람이 있고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 문화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훨씬 더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또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아마 이제 교육부를 기획하시면 네.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죠. 뭐 네. 너무나 관료적인 네, 그런 네. 이제 작업 환경을 생각하실 네. 텐데 그래서 일단 디지털 교육국부터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네.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방문을 드려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 교육부에서 좀 이런 역할을 또 맡고 계시다고 네, 네. 듣기도 했습니다. 부총리이시니까 네. 또 이 부분에 대한 거 국민들에게 또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실 게 있지 않으실까. 네. 사실 지역 소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보면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학할 때 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네, 가고 네. 또 대학 다니다가 또 편입해서 또 네, 올라가고 네. 네. 또 졸업하면 또 취업하러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말 좋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이제 하물며 부산이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문제의 핵심도 결국은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그 뜻은 뭔가 하면 지역에 이제 좋은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이 이제 수도권 대학의 그 학생들 안 뺏기고 또 졸업하고도 그 지역에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대학은 어떻게 보면 인재의 저수지 역할을 네,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역 대학들이 그동안 너무 이제 수도권 대학과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예, 네. 근데 그 벌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부가 사실은 중앙부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산에 있는 좋은 대학들도 중앙의 그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부산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무슨 비전을 가지고 부산시를 발전시키고자 해도 그 중앙부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비전에 다 따라가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중앙에 있는 대학들은 발전하는데 지역 대학들은 그 사실은 본연의 기능은 지역 사회의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교육부가 큰 결단을 했는데 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의 50%를 네.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거든요. 네. 권한을 다 내려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다 합치면 한 2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는 부산시장님이 네. 고등교육에 대학에 이제 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출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권한이 생기신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큰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해서 네. 30개의 그 지역이지만 그 글로벌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지원하겠다는 네, 이제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발상을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뭐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네, 네. 이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면 대학들이 뭐 한 권씩 두꺼운 보고서를 써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대학들한테 한 5페이지에 그 혁신 기획서를 써와라. 그러면 네. 그 혁신이라는 게 대학의 혁신이 그동안 그 많은 경우에 교육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숙제를 오히려 교육부가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네. 이제 지원서를 최종적으로 받긴 할 건데 벌써부터 지금 뭐 지역들은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솔루션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다 이런 지금 반응을 네네. 지금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들이 정말 담대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네. 교육부는 그냥 수평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대학들이 정말 세계 수준이 돼야 네. 그래야 저는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결국 네. 이 문제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렇게 균형화가 또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모두 이제 지역이 이 서울처럼 네, 대도시처럼 네, 네. 변해가는 거겠죠. 네. 네. 자, 이 교육이 뭐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의 맞춤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네, 만큼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또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거의 핵심은 영유아기거든요. 그 격차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릴 때입니다. 네. 그때 두뇌가 형성되고 아이들 정서가 이제 그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유아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가정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좋은 가정과 또 준비가 안 된 가정과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영유아의 그런 기관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이 영유아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재원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을 못한 거거든요.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어린이집은 복지부, 네. 또 유치원은 교육부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복지부하고 교육부 간에 이렇게 이제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하기로 이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제 그 국장님이 한 분 이제 유보 통합 추진단의 단장으로 오셨고요. 네. 교육부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교육부 중심으로 네. 이제 통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저희는 유보 통합이 단순히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초등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1시 딱 끝나면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제 나오니까 네. 결국 이제 학원을 뺑뺑이 돌리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은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고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네. 학원에서 그냥 학습만 하는 거잖아요. 또 그 암기 교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넓음 학교라고 저희들이 이제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냥 학교에서 정규 수업 끝나면 1시에 끝나면 한 7시까지는 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뭐 아니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돌봄도 해주고 네네. 아니면 뭐 야구나 축구나 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제가 그 야구협회 그 허구현 이사장님하고 MOU했습니다. 네네. 야구협회에서 와서 뭐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뭐 코치도 해주시고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이제 제공하면 정말 학교가 그냥 1시 수업하고 땡하고 그냥 가는 데가 아니고 남아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좀 지금 골목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지 못하는 게 너무 네. 문제인데 그래서 넓음 학교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이 체력도 좋아지고 네. 정서 발달도 되고 네. 또 그게 이제 바탕이 돼야 아이들의 지력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출발선 평등을 네. 좀 많이 강조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네. 팬데믹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 뛰놀 곳이 네, 네, 없었는데 안전한 이 교육 네. 기관 안에서 네. 그런 시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사실 저희가 이 돌봄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디지털 대전환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 살리기 이 세 가지가 3대 정책입니다, 지금 네. 사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를 조금 네. 더 이제 키워서 꾸려가야 될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저희 그 학부모들이 좀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제 0세부터 11세까지잖아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가 네. 이제 11년인데 그 기간 동안을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마음껏 마음 놓고 이제 맡길 수가 있고 네. 또 0세에서 6세까지는 이제 새로운 보육기관이 되는 거죠. 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네. 다 합한 새로운 이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이제 탄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저출산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 비는 시간을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돌봐야 하느냐, 네, 네, 어디에 네. 맡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혹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예,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사실 있을까요? 1년에 지금 100만 명이 태어나다가 네. 25만이 안 태어나거든요. 그럼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이 준 건데 예산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선생님도 계시고 네. 공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걸 좋은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된다면 네, 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이제 미래의 학부모들께서는 마음 놓고 정말 네. 장관님만 믿고 네. 출산을 좀 장려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디지털 교육의 대전환서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던 3대 정책들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뭐 희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장관님과의 이 대담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또 열어갈 교육의 힘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훗날 후 장관님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십니까? 교육의 역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뭐 정말 교육 대전환을 시작한 네. 장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 말씀만큼은 또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좀 드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또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큰 변화가 사실 장관 혼자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말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교육의 많은 리더들, 전문가분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다 함께 정말 그 나라를 한번 다시 교육의 힘으로 도약시키는 거니까 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주호 장관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조금은 좀 어렵게 다가왔던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또 구체적인 모습 말씀해 주셔서 제대로 좀 잘 알고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3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함께한 초대석 K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든든했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교육을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이 우리의 새로운 동력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초대석 K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K 김미선이었습니다.